테스트 네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죠? 네, 폴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만드셔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5일째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이썬을 우리가 가장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후반부에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데이터의 기본형인 리스트형을 시작하면서 데이터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몇 가지 지난번에 포문을 공부한 것에 대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데이의 시작 시점이고, 오늘 그 중에서 포문 연습을 하나 더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파일명은 ex5에 다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포문 연습을 조금 더 추가를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일명을 한번 추가 이렇게 할까요? 포문 연습 추가 이렇게 해서 한글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네, 확장자는 py로 해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네,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끝났죠. 네. 그래서 오늘 순차장 명령의 예를 가지고 5-1강의 요 앞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양옆으로 놓고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해놓고 요 문장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가 프린트문을 사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추가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안녕 하세요. 글쎄요. 이런 문장을 하나 메시지를 보내고, 두 번째로는 저는 청소 로봇입니다. 그대로 한번 제 블로그에 있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로봇 기계들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죠. 음성 합성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기계음이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기계가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또 우리 말을 알아듣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잘 부탁합니다. 그러한 거의 내부 구조는 우리 파이썬이나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이썬이나 C 언어 이런 걸로 다 지금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 놓으면 여러분들도 이런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문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실행 버튼이 조금 멀리 있어서 이거를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 로봇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출력문이 네, 이렇게 확장자에 나오게 되겠죠. 안 나오나요? 아직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 로봇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몸풀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또 여기서 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을 또는 프로그래밍을 엑셀처럼 쓰는 보편화된 시대가 열릴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막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엑셀처럼 활용하는 능력, 그러한 능력도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분기적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어디를 청소할까요? 그러면 거실을 청소 이렇게 해서 한번 요것도 if문을 이용해서 인풋을 사용해 가지고 좀 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청소 로봇입니다 하는 부분을 넣고요. str1이라는 스트링 변수를 써가지고 str1 네, input이라는 명령은 아까 얘기했듯이 키보드로부터 스트링을 받아들이는 함수죠. 그래서 어디를 청소할까요? 라고 한번 네, 마치 로봇이 물어보는 거죠. 어디를 청소할까요? 네, 이렇게 네,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예제를 안방, 거실 이런 식으로
뭐 두 군데를 청소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렇게 해서 가로를 치면은 네, 어디를 청소할까요? 라고 이렇게 출력하는 그러한 문장으로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if문을 사용해 가지고 대답한 문자열에 들어온 결과가 네, str이 네, 이것은 이제 같은 거를 물어보는 관계 그 뭐죠? 연산이죠. 그래서 그것이 거실인가 하고 거실하고 한국말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오늘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실하고 콜론을 쳐야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str에 저장된 값이 거실이면은 네, 프린트 글쎄요. 안방? 예자가 틀렸네요.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실이면 네, 뭐 거실을 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거실을 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거실입니다. 그리고 else 만약에 여기서는 그냥 elif를 써가지고 또 그것이 거실이 아니고 str 완이 만약에 안방이면 순서를 바꿨네요. 네, 안방이면 이렇게 해놓고 또 콜론을 치고 네, 프린트 네, 안방을 청소합니다. 이렇게 또 바꾸는 걸로 청소합니다 하겠습니다. 뭐 문장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else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직 확실하게 응답이 없으면 그때는 조건은 없죠. 거실도 아니고 안방이 아닌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뭔가 명령을 잘 못 알아들은 거니까 네, 다시 입력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뭐 응답하는 그러한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지 입력하여 주십시오. 네, 이렇게 응답을 해서 그 다음에 뭐 다 끝나고 나면은 네, 청소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바꿔볼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여기를 잘 청소를 마쳤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계와 사용자 간에 서로 음성으로 또는 이 키보드로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실행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실행이 잘 안 되네. 한 번에 실행이 안 돼요.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뭔가 또 저한테 인터페이스 문제가 있어서 저장 한번 누르고 실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로봇입니다. 어디를 청소할까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안방, 거실 이렇게 선택하라는 뜻이니까 저는 안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네, 안방을 청소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어디를 청소할까요? 이번엔 거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네, 거실을 청소하겠습니다. 청소를 마쳤습니다. 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지난번에 공부한 if문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if문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문장이 실행될까를 해보는 그러한 문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거를 우리가 오늘 처음 시도해 본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문자열 비교이죠. 그래서 문자열이 어쨌든 키보드를 통해서 str1이라는 그러한 스트링형 변수에 저장이 됐는데 그 저장된 내용이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 가지고 저장된 내용이 거실인지 안방인지 또는 아닌 것인지 이런 걸 비교해 보는 문장을 이렇게 비교 연산자 또는 관계 연산자라고 합니다.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인 등호를 연달아 두 개를 써가지고 그것이 서로 같은가 다른가를 비교해 봄으로써 그것이 참이면 그거에 맞는 조건을 실행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분기적 어떤 조건문 또는 분기적 명령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설명을 제가 쭉 했으니까
저희 블로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비교 연산자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포문을 써가지고 이걸 5번 반복하는 예를 바꿔보자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포문을 배웠으니까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5번 반복하고 싶으냐면 청소 로봇이니까 어디를 청소해야 할까요? 하는 3번 줄부터 네, 요 부분을 5번을 반복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한 번 반복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5번 반복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반복을 시작하는 사이에다가 엔터 이렇게 치고 포문을 사용해서 네, 포문을 사용하고 아무 변수를 하나 써야 되겠죠. 변수 하나를 i로 저는 쓰겠습니다. 그리고 in range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in range 네. 그리고 괄호 열고 횟수 5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그리고 콜론을 쳐주면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 구간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인덴트가 들어가는데요. 요 전체를 우리는 반복 구간을 잡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요 부분에서 5번에서 네 어디까지죠? 11번까지를 반복한다. 여기를 컨트롤 X로 다 잘라버리고 여기도 들여쓰기 한 부분에다가 컨트롤 V를 해주게 되면 안 되나요? 옛날에 시연회에서는 이게 블록으로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일일이 이렇게 탭을 걸어줘야 되나요? 이게 들여쓰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자동 들여쓰기 기능을 넣어주는 게 있으면 엘리프가 2가 빠졌네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은 뭐 일일이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한번 그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자,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번에서 10번 줄까지가 전부 들여쓰기로 해서 싹 포문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실행해야 할 문장을 쭉 작성해 놓고 이 전체를 포문으로 5번 반복하고 싶으면 이 포문을 시작점을 써주고 전체를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동 들여쓰기 기능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매뉴얼로 다 들여쓰기를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편하게 다시 들여쓰기 넣는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보고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4번 줄에서 10번 줄이 이제 새로 추가된 포문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죠. 그러면 이 전체가 5번 반복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저장하고 실행해 보죠. 네, 이게 또 저는 지금 네, unexpected UFO while parsing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잘못됐죠? 네, 뭔가 저는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파이썬에 네, 어디를 청소할까요?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포문을 반복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일단 안방이라고 한번 응답을 해보겠습니다. 안방을 청소해라 하고 엔터를 쳤더니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디를 청소할까요? 그러면 거실을 청소해라. 네, 또 물어보죠. 안방, 거실, 안방. 네, 이렇게 해서 5번 했나요? 네, 청소를 마쳤습니다.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5번이 반복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 구간이라고 그래서 반복 구간, 여기서는 지금 4번에서 10번 줄까지가 반복 구간 아닙니까? 그 반복 구간을 잘 들여쓰기로 해서 저는 원래 자동으로 편집기가 들여쓰기를 넣어주는데 이런 경우는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일단 탭을 써가지고 일일이 밀어 넣어줘야 되고 포문의 안쪽은 한번 밀어주고 이 포문의 안쪽은 또 한 번 더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들어쓰기의 간격이 일정한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서로 어긋난다든가 하면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질 않죠. 이 5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 i가 사실은 번째 수를 나타내는 의미가 i는 0에서 4까지 변화하는 거니까 여기서 어디를 청소할까요? 첫 번째 거실을 청소합니다 하고 그 카운트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카운트를 출력하는 방법은 네, 여기서 %d 이렇게 해서 %d를 추가를 하면은 카운트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걸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네, 뭐 d 이렇게 해서 네, 뭐 글쎄 뭐라고 추가할까요? D번? 네,
아주 그냥 가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냥 뭐 딱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할 수 없어요. 가로를 쳐가지고 퍼센트 D 하고 여기를 어디를 청소할까요? 하고 1번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다가 퍼센트 끝나는 지점에다가 퍼센트를 넣어주고 네, 이렇게 i를 넣어주면 되는데 i는 0번부터 출발할 테니까 그냥 저는 i 플러스 1 해가지고 1번부터 출발하도록 강제적으로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i가 색깔이 안 변할까요? 네, 변해야 되는데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네, 이런 기능이 없죠. 내가 좀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네, 프린트에서는 퍼센트 기능이 안 들어갑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원래대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네, 퍼센트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풋에서도 퍼센트 기능 포맷을 뭐 넣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죠. 뭐 그냥 뭐 추가로 그냥 여기다 프린트문을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 네, 프린트 기능에만 있는 거죠. 퍼센트 D 이렇게 해서 네, 여기도 네, 이렇게 해서 퍼센트 D 네, 이렇게 넣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로를 퍼센트 D 가로를 닫고 퍼센트 해주고 네, 가로 열고 i 플러스 1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로 두 번 닫아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디를 청소할 거야 앞에 붙에 퍼센트 %D가 들어가서 그거에 0부터 i는 0부터 4번까지 변화하는 거니까 1, 2, 3, 4가 표시될 것입니다. 그만 제대로 되는지 원하는 대로 되는지 실행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네, 1하고 어디를 청소할까요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제대로 엔터. 저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입력해 주십시오. 엔터. 다시 입력해 주십시오. 엔터. 네, 다시 입력해 주십시오. 엔터. 5번 반복하고 청소를 마치고 끝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곁다리로 여기 번호를 붙이는데 여기서 번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줄바꿈을 하지 않습니까? 프린트문에서는 자동으로 줄바꿈 기능을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줄바꿈을 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문에서 파이썬에서 줄바꿈을 하지 않는 명령을 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죠. 파이썬 잘 모를 때는 항상 구글을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파이썬 네, 이렇게 해서 네, 프린트문에서 네, 줄바꿈 이렇게 치면 줄바꿈 제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사람들마다 다 궁금한 게 똑같은 거예요. 저런 기능이 없는 거를 줄바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줄바꿈을 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쭉 살펴보면은 네,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end하고 줄바꿈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걸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우리도 한번 넣어보죠. 네, 여기다가 줄바꿈을 여기서 하지 않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다가 네,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을까요? end 네, end 조건을 네, 줄바꿈을 하지 않은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아마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해보면 네, 네, 어디를 청소할까요? 하고 1번에서 파일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방 이번에는 안방을 하나 넣어줄까요? 그래서 안방 네, 이렇게 넣어주면 네, 어디를 청소할까요? 거실 네, 어디를 청소할까요? 뭐 안방 네, 거실 네, 거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 뭐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 엔드 조건을 넣어줌으로써 강제 개행, 강제 줄바꿈을 막아버리는, 물론 저 자리에다가 뭐 무슨 백슬래시 n을 넣어준다든가 하면은 뭐 줄바꿈이 일어나고 어차피 그걸 안 해도 프린트 문 자체에 강제 줄바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넣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문 한번 넣어봤고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문 넣어봤고 포문을 사용할 때 있어서 이렇게 들여쓰기 잘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프린트문을 사용할 때 줄바꿈 기능을 제거하는 방법, 이것까지 해가지고 다양하게 청소 로봇과
우리가 어떤 그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교류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해보다가 뭐 궁금한 기능이 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는 게 굉장히 빠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포문을 사용했고, 브레이크로 도중에 반복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문은 무조건 5번을 반복하는데, 중간에 뭐 그만이라고 만약에 치면은 이걸 더 이상 중간에 내가 5번까지 청소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추가 중단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그만하고 싶을 때는 그만 뭐 이런 거를 하나 넣어놓고, 만약에 그만이라고 명령이 들어오면은 중단하겠다. 그런 걸 여기다 이쯤에 넣을까요? 그래서 elif str1이 어떤 명령이 그만이다. 뭐 그러면은 사실상 홀다운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홀다운표 다 가능한 거 이번에 홀다운표를 써가지고 그만 이렇게 그만이라고 만약에 했다고 치고, 네 그만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비교 연산자는 2개가 들어가야 되죠. 자꾸 빼먹으면 안 됩니다. 2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콜론 넣어주고, 네 여기까지 해주고, 여기서 뭐라고요?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써주면, 네, 브레이크라고 명령을 써주면 포문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포문을 중단한다. 반복을 중단. 그러니까 앞으로 몇 회가 더 남았지만 그걸 중단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기능을 이용해서 중간에 중단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어디를 청소할까요? 만약에 안방을 청소하고 4번이 남았는데 여기서 그만 이렇게 주면은 바로 청소를 마쳤습니다 하고 중단해 버리지 않습니까? 네,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뭐 포문과 더불어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문 중에서 while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while문은 뭐 아주 유용한 것 중에 하나, 횟수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while문을 씁니다. 또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조건은요, while하고 반복 조건을 쓰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죠. 요거를 우리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그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ox-e 해가지고, 네 while문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 연습. 네, 자, while이라는 것은 어떤 똑같은 반복문인데, 네 while문으로 바꿨죠. 네, 여기서 for문 대신에 while문으로 바꾸는데요. 뭐 똑같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while문 이렇게 해서 while문 조건을 다는 거예요. while. 네, 조건을 다는데 뭐 조건을 뭐라고 그럴까요? 5번을 반복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i가 5보다 작다면,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콜론을 쳐가지고 블록의 시작을 표시해주고, 자, i 값을 초기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i 값을 뭐 0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가정합시다. 네, 이렇게 가정하고, i가 5보다 작다면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끝나려면 i가 5보다 같거나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i가 0으로 출발한다면 항상 5보다 작으니까 이건 영원히 반복되겠죠. 쓰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문하고 비슷해요. 포문 대신에 while을 쓰고 조건이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추가로 주성문을 붙여볼까요? 네, 반복을 지속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계속 반복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i를 0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i가 5보다 작은 조건에서는 이걸 수행한다 그러면 i의 값이 바뀌지 않는 한 반복을 해도 이것은 계속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어디를 청소할까요? 나을 거고, 뭐 안방, 그럼 안방을 청소하고 또 안방, 두 번째도 안방. 네, 뭐 지금 조건 i가 바뀌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1로 안방. 아무리 해도 우리가 포문에서는 i의 값을 증가시켰는데 while문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그 i 값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없이 그냥 조건만 따지는 거니까 얘는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바꾸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i를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장을 추가해 주냐면은,
뭐 예를 들면 엔터. 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else에 해당되는 블록이니까 백스페이스로 얘를 조건을 앞으로 뽑아줘서 i의 값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i를 1 증가시킨다. 이렇게 증가시켜 준다 그러면 요거는 while문에 있는 들여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while문 블록에 있는 것이죠. 요것이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들여쓰기가 여기 있다 그러면 else문에 있지 않습니까? else문에 있으면 else의 조건일 때만 얘가 이제 이것이 증가되는 거고, 요 블록을 빠져나오면은 항상 while문이 한번 반복하면 항상 반복하는 구간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행했을 때는 얘는 조건을 실행할 때마다, 그쵸, 뭐 예를 들면 안방 여기 들어갔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다 딱 클릭을 하고, 네, 안방 이렇게 치면은, 네, 조건이 여기서 늘어나야 되는데 이 늘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늘어나지 않으면은 여기서 i의 조건을 여기서 늘려놨기 때문에 이게 좀 제대로 먹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왜 지정이 제대로 안 될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방 하고, 네, 조건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좀 상황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동작을 할 때는 뭐 새로 실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while문을 썼을 경우에는 for문과는 달리 조건만 따지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바꾸는 동작은 우리가 여기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똑같이 시작점은 여기서 초기문은 여기서 해주고, 우리 포문과 같은 초기문도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어떤 초기 조건을 여기서 넣어주고, 네, 여기 초기 조건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while문에서는 조건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건을 변경하는 부분들은 또 while문 안에 넣어줌으로써 0부터 출발해서 i를 증가시켜 나가면서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5번 반복한 거랑 똑같은 조건이 돼버립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방 계속 안방을 계속 반복하다가, 네, 역시 네, 청소를 마치는 while문으로 해주는 경우인데, while문과 for문의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또 다양하게 우리가 전개를 해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조건을 안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그냥 조건을 안 넣어줘 버리면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을 해버리는 거죠. while true 이렇게 해버리면은 항상 네, 반복하라. 청소 로봇 같은 경우는 영원히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는 무한 반복. 네, 포문 같은 경우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청소를 안방, 네, 안방, 거실, 안방, 거실. 자, 5번, 6번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를 계속 무한히 시작하다가 그만두는 조건은 우리가 넣어놨죠. 브레이크로.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어떤 횟수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주 while문이 유효합니다.